그러면 야후 재팬 지금 이 순간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면 여러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운용자이면 누구나 생각합니다. 장애의 영향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사용자에 대한 안내는 필요한가 아닌지, 아니면 요즘에는 잘 있습니다만 자동 복구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끝까지 잘 작동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만 생각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불안한 질문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저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해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스미 유스케입니다. 키워드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인프라에 종사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물리 네트워크도 했는데 최근에는 가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그러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또 이들의 운영 경력도 꽤 길기 때문에 다행인지 아닌지 시스템 장애를 여러 가지 봐왔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작동해서 당연한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만 실제로는 작동하는 것이 기적, 고장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엔지니어 분들이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애 방지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생각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만 그 안의 방법으로 현재 저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 현재 예후 재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야후 재팬에서 왜 카오스 엔지니어를 하는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상하시는 것처럼 야후 재팬 안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그 리던던시, 그리고 MRMAZ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 재팬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를 포함한 중복화, 다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를 일어나는 존재로 장애가 일어나도 영향이 없게 적은 영향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시스템의 마신인지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서 대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미 다 끝났다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날마다 시스템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벨로시티가 크게 됩니다. 그 결과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져 인간으로는 모든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시스템의 사용자, 즉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이러한 목소리를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 영향 범위를 알기 어렵다라든지 오토 헬링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안 된다, 왜인다, 그런 목소리 등등 좀 듣기가 따갑죠. 하지만 이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개발자나 운용자의 인식과 실제 시스템의 동작에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방지하는 접근법, 그리고 CIC에 대표되는 자동화라든지 서비스, 오브저버 유틸리티 향상, 또 하나는 완화하는 접근법, MRMAZ를 도입하여 서비스 영향 범위, 장애 범위를 극소화시킨다.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근법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컴포넌트가 다운되었을 때도 시스템으로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담보해 놓는다 등 장애가 일어난 경우 의도했던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도입입니다. 그러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정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URL에 써 있습니다. 소드만 읽어보겠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실제 환경의 시스템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는 능력이 있다. 이것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 시스템상에서 실험을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문장, 일어 문장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분산 시스템에 대해 능동적인 접근법을 취하자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리 백신을 맞는 듯한 접근 방식을 상상하시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리멘트적인 것은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접근법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키워드가 여러 가지 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는 실지 절차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알기 쉽게 이 절차를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됩니다. 이 그림 또한 그 스텝스가 많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전반 준비 페이즈 그리고 후반 사고 페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 준비 페이스입니다. 안정 상태를 정의하여 테스트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상정하여 그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이것을 도큐멘트에 씁니다. フェーズは実行フェーズになります。 후반 페이스는 실행 페이스입니다. 예전에 작성한 시나리오의 룰을 바탕으로 두고 실환경에서 시나리오 실행을 합니다. 이때 장애의 범위를 작게 하고 소규모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작아도 예상 이상으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 흔히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에 가설이 틀렸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는 개선이라는 것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SII 값이라든지 알아도 한계 값까지 포함합니다. 시스템 상태와 개발 운영자의 인식의 갭을 여기서 메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설이 만약에 얼어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끝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자동화 그리고 계속화를 진행시킵니다. 물론 말할 나위도 없지만 시스템 변경은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언제 또 인식 갭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실행을 계속함으로써 언제나 시스템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경험 학습의 사이클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데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로는 아주 랜덤 계획이 없다. 라는 뜻을 의미를 상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갭을 제대로 개선한다는 아주 계획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후 재판에서 실제로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준비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스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시스템 동상 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가설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후반 실행 페이스에서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맞추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든 가설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이거는 야프 자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시나리오 테이블입니다. 고유 명사만 뺐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 부분에서는 어떠한 장애를 산정해서 뭐가 망가지는지, 그리고 후반 항목들은 그 장애의 결과 SLI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두가 몇 분으로 날아가는지, 몇 분 만에 자동 복구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를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시나리오 만드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나리오 만드는 것 자체도 안정성 향상에 이어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SLI 감시 상황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상 시스템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가 살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카오스를 할 때 문제는 시나리오를 묵묵히 하는 것, 아주 평범한 사무 작업이 되기 쉽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한두 가지 뽑아서 카오스 엔지니어링 사이클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후방 시나리오가 준비됐습니다. 후방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작성한 가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두고 현장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 가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정성 향상은 당연히 그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마음은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만 한 번이라도 개발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개발 환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진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못했던 큰 장애가 일어난 후에 개선을 하느냐, 의도한 작은 장애를 일으키고 계속 개선하느냐. 후자가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발사입니다. 실제로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프 재팬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개발의 벨로시티가 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모터풀형 개발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술자로서는 엔지니어로서는 후자를 선택해서 사고 대응이 아니라 평상시 마음 가볍게 시스템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군일을 해야 합니다. 전반부에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정의했었는데요. 왜 먼저요? 유저의 없는 환경에서 합시다. 아니면 적은 환경에서 시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장의 범위로 카오스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스템상 범위는 API라든지 VM라든지 가장 커도 as 단위라든가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야후 자본이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실제 문제로 리리스를 끝난 시스템에 대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하는 것이 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카오스 문화가 없었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전략으로서는 새롭게 할 플랫폼,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카오스 플랫폼입니다. 이 카오스 플랫폼에다가 카오스 도입을 함으로써 플랫폼 자체가 안전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안전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PR도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카오스 일행을 함으로써 그 정보화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앱의 건강성을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리리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자들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장점을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리리스를 늦추더라도 이걸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행한 시나리오를 소개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오스의 워크 노드 다운의 이야기입니다. 카오스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하이퍼조상에 도입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합니다. 오른쪽이 인프라 구성 그림입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VM가 워커입니다. 동일한 워커바이저에서 시스템이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생기더라도 살아있는 노드에서 노드로 리플레이스 된다. 이걸 프로덕션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카오스를 실시한 개선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워크아웃 다운됐을 때는 그때마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장애로 사람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프로덕션에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움직이는 앱도 전복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앱 쪽에서도 전복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보드에 시스템이 다운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카오스가 자동화됨으로써 프로세스 자체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만 견본은 사람이 받아서 각종 매트릭스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명령을 아키텍처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공부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카오스 플랫폼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스템의 안전성에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에지 다운입니다. 이름으로서
모두 다 나온 때는 아주 큰 장애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가스 메인으로 쓰는데요. 하이퍼바이저라든지 로드바이저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재했습니다. 통째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야프 자판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프 재판의 쇼핑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주의 깊게 진행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나리오는 게임데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6월부터 한 6개월에 한 번씩 관계자 모두가 플랫폼의 개발자라든지 그 밑에 하층 기반의 인프라 사람들, 카오스 프로젝트 멤버 모두가 모여서 대규모 시나리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째로 다운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지 안에 모든 IP 주소를 정지시키고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 실전을 함으로써 했을 때도 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에지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서비스 제공이 계속됐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래픽을 보여드리는데요. 에지 트래픽은 자체는 0이 돼버리지만 다른 시스템에 우회를 시키면서 제대로 그런 대로 작동이 됐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리스폰스를 볼 때는 98.54% 이상 정도 움직이고 있다. 성공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그렇게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오스 실시 후의 개선의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그 다중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상 앱상의 그 중복화는 있었습니다만 에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지가 다운돼서 복구시킨 후에 보트가 각 에지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설치명, 운영명 둘까지 개선함으로써 커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깨달은 것입니다만 이런 큰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앱의 형성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인프라 레이어에서 안쪽만 보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건조한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개선을 해서 계속함으로써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카오스를 실행한 다음에는 그 후에 100%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 포함한 안전성, 시스템 안전성 향상 그리고 안전성 담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프 제품 서비스는 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앱이 움직이는 플랫폼이나 물리 인프라가
들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개한 것은 레이어의 낮은 플랫폼이나 인프라에 주력해서 진행시켜 왔습니다. 향후는 인프라의 시나리오 확충 그리고 흔히 나오는 이를 템플레이트에 첨가하여 다른 플랫폼에 전개하는 노력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모든 장애를 100% 방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측에서도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앱도 역시 가우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 혼자 할 게 아니라 야프 자본 전체로서 시스템 안전성 향상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야프 자본에서 가우스 엔지니어링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나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를 도입했다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야프 자본에서 가우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한 준비를 해서 여기서는 야프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표를 보면서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해설을 해왔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가우스를 실행하는 발상, 사고방식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우스 실정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정함으로써 차질이 생겼고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함으로써 문제가 없이 움직이는 것을 담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에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가우스 엔지니어링 사이클을 돌리는 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두에 지금 이 순간 시스템 장애가 이러면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 드렸는데 지금 가우스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듣고 난 후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까요? 또는 가우스 엔지니어링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장애라면 전에 확인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스로 다가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은 여러분도 함께 가우스 엔지니어링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츠미 씨 감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 하여 질문자분이 궁금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도입하면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라인 사카이토루 씨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 자동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섹션을 들으시고 본인이 궁금한 분 있으십니까?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가우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처음에 시스템을 형상 상태를 정의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형상 상태 언어가 아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만 타츠미 씨는 어떤 접근 방법으로 정의를 하신 거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정량 상태라는 것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도 이거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 안에 시나리오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만들 때는 그 시스템을 잘 알고 그리고 아티큐처 레벨로 구형
차원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를 써가게 됩니다. 그 정도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만 원래 정량 상태가 뭔지를 쓸 수 없을 겁니다. 그 표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을 해두면 좋다는 거 아니고 설계자라든지 운영자가 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원칙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 안에 장애 범위를 작게 해서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면 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을 좁힌다는 겁니다. API라든지 아까 슬라이드에는 API 단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VMI 단위로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운시키는 그 정도를 좀 작게 한다는 거. 처음에는 10% 부가를 준다. 그 다음엔 30%까지 그런 식으로 부하 자체도 작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향 범위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예 안에 그 노드 장애와 에이젝트 장애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뭔가 네, 하신 시나리오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소개 안 했습니다만 처음 트라이할 때 실은 오픈 스택 안에 API에 대해 여러 가지 트라이얼로 동작 확인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작게 시작한다는 부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장애가 일어난 것은 어떤 API에 대해 조금만 레이텐시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으로서는 그 레이텐시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 10배 정도 레이텐시 레스폰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보다 영향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시청자 질문에는 예상 외로 큰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어떠세요? 네, 그렇네요. 소개드린 에이젝트 장애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특히 프로덕션 환경, 프로덕션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 범위가 크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바로 롤백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세라를 규정해서 여기까지 다운되면 바로 롤백 하자 그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다 같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롤백이 발생하는 그런 큰 것이었나요? 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도입함에 있어서 뭔가 사내에서 반발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절이 힘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셨나요? 네, 글쎄요. 반발라는 건 역시 가동하고 있는 것에 갑자기 도입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랄까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그 시도해서 도입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최근에는 특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시청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질문해둬야 되겠다는 건 내용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두 번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까요? 카오스 엔지니어링 장애 시나리오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참고하고 계시는 그 지표가 있으세요? 아주 실지 서비스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하는 지표, 글쎄요. 이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흔히 자주 생각하는 것이 일어날 확률일까요? 빈도가 높고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은 구현적으로 그리고 운영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빈도, 이것은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 상황은 일어나면 복구를 시켜야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표로 하면 좀 어려운데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것을 되돌아보고 지난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놓자. 그런 것은 자주 합니다. 평소부터 어떤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면 거꾸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 있으세요? 네, 이것은 좀 답하기가 좀 뭐한데요. 데이터 스토어라는 것은 좀 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네트워크라는 스테이트레스 같은 것은 최악의 경우 다시 되돌리면 복구됩니다만 데이터가 날아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를 잘 하고 아니면 날아간다 할까요? 뭔가 일어났을 때도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책을 잘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렇다 해도 데이터 스토어 개통 서비스란 아주 중요하고 원래는 카오스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잠재적인 버그라라 할까 운영의 구멍이라라 할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하고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리를 해서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